네, 안녕하세요. 자, 시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개인의 수급에서 외인과 기관 쪽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금요일 날 이렇게 넘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이 매수를 안 하고 자 매도한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 있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하게 개인이 매도하면 주가가 빠지니까 올라간다, 반대로 그러니까 개인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치와 그 다음에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기관과 외인이 같이 들어왔을 때 지금 지수상에서도 그렇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외인과 기관 쪽에서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상승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볼 게 아니라,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하는 그 위치를 너무 이렇게 심하게 빼는, 과하게 빼는 모습이 아니고 어느 적절하게 이렇게 빼는 그런 과정에서 횡보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상승 전환으로 바로 전환을 시켜서 상승시킨다든지 이러한 예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꼭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를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습 때문에 혹시 월요일부터라도 계속 매수를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매수를 안 한 개인 투자자들이 월요일부터 따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무조건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시젠을 매매를 개인적으로 스캘핑으로 잠깐 했었어요. 이때 어, 자 금요일 날은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밀렸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를 찍었을 때, 자 찍고 여기 밀리는 모습, 살짝 밀렸을 때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단타로 수익을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어, 스캘핑이라든지 단타를 칠 때는 액수가 소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제가 이것을 매매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에 있어서 분석도 하지만 그 분석이 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매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봐야지 그 다음을 알 수 있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30분 봉에서 잠깐 보면, 자 30분 봉하고 5분 봉하고, 저는 근데 여기는 제가 매매하는 실계좌를 매매하는 PC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진 않지만, 예전에 제가 설정을 해드린 이 30분 봉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밀린 상태, 자 밀리면서 다음 단계로 이게 내려왔어요. 그럼 중심이 밑으로 빠지게 돼 있죠. 이 밑으로 빠지는 이 상황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잡았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자리를 자 이렇게 좀 가운데 대충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제가 매수와 매도 시점의 차이는 분명히 뭐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 중심에서 빠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을 미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이미 제가 설정해 드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81,000원 라인대요. 이 라인대는 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어느 정도의 손절을 감안해서 손절을 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제가 일봉상에 설정해드린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간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지금 중간 라인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또 지난 차트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봉상에선 이미 제가 2주 전부터 설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2주가 더 됐나요? 네, 거의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이 라인 때는 미리 설정해 놓은 걸 가지고서는 분봉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좀 하셔도 된다. 네, 이 분석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일봉 차트와 제가 실계좌로 매매를 왜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점 확인되고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기는 부분, 이 저항이 여기가 아니죠. 왜? 지금 여기가 저항이 생기는 자리에서 어떻게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점이 여기가 되겠죠. 네,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 네, 확인이 되셨죠? 이렇게 빠지면 빠진 만큼 저점이 빠지고 중심이 빠진다. 그러면 그 중심에 있어서 일단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갭상승을 하던 뭐 갭하락을 하던, 그거를 떠나서 지금 가장 꼭 확인을 해야 할 자리는, 자, 지금 제가 대충 설정한 거죠. 대충 설정했지만 이 83,300원, 400원 이 라인대를 위로 들어 올리느냐, 네,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일치가 됐어요. 제가 분석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 올리느냐, 이거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방에 있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갭, 여기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셔야 돼요. 여기가 밀리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76,000원, 네, 이 자리가 지금 76,500원 자리거든요. 네,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한번 보면, 자, 76,500원을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밑인데, 이 밑에 보기 전에 제가 설정한 81,000원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81,000원에 밀리게 되면 어느 정도 현금화가 돼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다른 자리를 더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5,000원, 6,000원, 제가 30분 봉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리까지 버티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 68,000원까지 버티셔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손실이 더 커질 뿐, 그냥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의 흐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런 차트에서 상당히 많이 좀 당했다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하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올리다가도 이렇게 바로 빼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올리는 척하다 그냥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확실성이라든지 또는 확률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확률 높은 것을 공략을 해도 그 확률이 적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만약에 우리가 1000가지 종목을 모두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시에 이걸 다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증시가 좋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근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죠, 종목을.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처럼 여기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5%고 빠질 확률이 95%다 라고 하면은 매수를 안 하겠지만, 지금 이 시즌에 대한 관심도를 본다라고 하면 5%고 5%고 뭐 95%고 의미 없이 그냥 갈 거다, 이렇게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5%, 이건 제 기준이기 때문에 5%가 아니라 500%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거의 뭐 올라간다 라고 대부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빼는 차트와 빼는 흐름은 맞지만 빼는 척하다가 또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리는 척하다가 뺀다든지, 그러니까 쭉 올릴 것처럼 보이다 갑자기 뺀다든지, 또는 내릴 것처럼 하다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평범한 모양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흔하게 우리가 이런 뭐 계단식이라든지 조금씩 우상향, 그리고 또 조금씩 우하향, 이게 아니라 올리는 척하다가 빼고 빼는 척하다가 올리고,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자리이고 그러한 수급이고 그러한 종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제가 이 종목을 내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모레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 위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수급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적게 이렇게 거래량이 적어서 이런 모습이니까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거래량이 좀 이전과 같이 좀 터져주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더 크다. 내일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상과 상관없이. 그래서 일단은 하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월요일날 뭐 시간이 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또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 시간에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올랐네요. 시간에 올랐죠. 그러면 자, 일단은 저는 이걸 보기 전이었으니까 일단 밀린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간에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의 거래량이 좀 있다라고 하면 갭 상승을 하면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저는 밑으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밀리지 않는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봉이라든지 지금 분봉상에서는 중심에서 살짝 밑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밀리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간에 올려줬기 때문에 좀 다행이고, 그 시간에 올려준 것을 탄력을 받아서 쭉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음봉에서 매수하신 우리 선생님들 계신다라고 하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분명히 뭐 지금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파동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한 얘기는 하지는 못하죠. 왜? 저는 스스로 이런 데서 매수를 안 하는데 자리가 좋습니다. 매수하셔도 좋고 이런 파동이 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사기꾼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를 밀리는지, 저는 일단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밀리는지 아니면 시간에 지금 올라간 것처럼 이 자리를 시간에 올려줬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빠지는지, 올라갈 때 그 상승하는 모습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